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셀토스 차량을 여러분이랑 같이 리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차급이 어느 차급일까요? 네, 바로 소형 SUV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2019년 7월 처음에 발매돼서 소형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회사의 차량인 기아의 차량인 니로와 그리고 스토닉을 제대로 팀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원래 소형차 시장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동안은 사실 방치했던 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시장을 쌍용의 티볼리가 상당 기간 동안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었고, 경쟁할 대응 차급이 없었던 현대기아 자동차는 스포티지와 투싼이 소형 SUV 시장을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코나와 베뉴, 셀토스, 그리고 스토닉, 니로 등의 차급으로 현대기아가 방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돋보이는 차는 셀토스 차량인데요. 오늘 그 셀토스 차량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셀토스 2022년형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풀 옵션 차량에서 우리가 가죽 시트가 빠진 차량이고요. 그리고 2륜 구동 차량입니다. 네, 오늘 보시는 차량의 색상은 그래비티 그레이 컬러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강인해 보이면서도 또 오염에도 좋은 컬러인데요. 2022년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로고입니다. 네, 사실 2021년형에 비해서 2022년형은 디자인적인 변화는 로고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토스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로고가 있는 자리에 그냥 뭐 셀토스 레터링을 붙여서 튜닝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라제타 그릴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크롬으로 빨래판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우 탄탄해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타이거 노즈가 적용이 되었고요. 라이트는 4개짜리의 프로젝션 타입의 큐비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DRL이 이렇게 쭉 뻗어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라제타 그릴 위쪽까지 들어오는 주간 보조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피터 또한 LED로 크게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밑에는 4발짜리 LED 리피터가 적용이 돼서 리피터 치고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등도 마치 험로를 주행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아이스 타입의 3발짜리 LED 등이 양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캐릭터 라인이 마치 근육처럼 울퉁불퉁하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직선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주 세련되게 잘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측면부로 한번 가볼까요? 네, 휠 아치는 하이그로시는 아니고요,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휠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18인치 휠을 보고 계신데요. 18인치 휠에서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루프레기아 기존 2021년형에서도 달려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트렌디, 그러니까 셀토스에서 가장 낮은 차급에서는 기존에 선택할 수 없었던 루프렉이 트렌디 등급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루프렉이 들어가게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2022년형에 달라진 점이고요. 여기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크롬 핸들과 문 열림 잠김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드 가니쉬는 검정색으로 무광 몰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또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끼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수영 SUV 중에서는 가장 디자인적으로 완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에 크롬으로 길게, 크롬 소재가 사실 저가 소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 소재인데 고급 소재를 큼지막하게 와이드하게 넣어준 점이 특징이고요. 보조정등도 위쪽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하이그로시와 레드가 굉장히 고대비를 이루면서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히든 타입은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와이퍼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셀토스의 레터링이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적용되었죠. 폰트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앞에 S랑 뒤에 S랑 뒤집어 놔도 헷갈릴 만큼 레터링이 아주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인데요.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도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이쪽 뒤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뒤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지만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낮에 봐도 예쁘네요.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 많이 궁금하시죠? 오픈 버튼은 로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키가 작더라도 손잡이가, 제가 무릎을 상당히 굽혔는데요, 자, 이렇게 잡아서 내리고 올리고 무겁지 않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K5에도 안 들어간 손잡이가 여기에는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해요. 빼실 때는 그냥 힘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네, 잠깐 내려놓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일단 매우 넓은데요. 옆쪽에 이렇게 약간 턱이 져 있습니다. 약간 턱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는 타이어 수리킷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셀토스에서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2단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올렸다 내렸다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또 6화 또 들어가 봐야죠. 네, 6화가 이렇게 또 앉았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피지는 못해요. 꼿꼿하게 피면 머리가 닿아요. 네, 하지만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스포티지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스포티지 때는 제가 허리를 이거보다 더 못 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차박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박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접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평탄화 시키려면 이런 게 이제 셀토스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하나 눕고, 네, 이쪽에 한 명 눕고, 이렇게 하면 둘이서 차박은 되겠네요. 근데 170의 공간은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는 누울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쭉 펴지 못해요. 저는 지금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실내에는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블랙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시트만 가능합니다. 블랙 컬러랑 플럼 컬러 둘 중에 하나가 선택 가능하시고요. 우리 옵션에서 컴포트 2를 넣으신 다음에 35만 원을 추가하시면 가죽 시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죽 시트가 들어갔을 때는 브라운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에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으로, 네,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촉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차량이 풀옵션에서 이제 가죽 시트만 빠진 차량인데 보면은 시트백 포켓이 조수석 쪽에만 있는 겁니다. 양쪽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USB 충전 포트는 이쪽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렌토가 양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고 열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서랍이 있는데요. 이 서랍은 이런 핸드폰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끔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스피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하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스피커 커버가 밋밋한 것보다는 좀 더 강해 보이는, 좀 더 심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팔걸이를 내려왔는데요. 네, 편안합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올려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라든지 시트를 앞뒤로 이동하는 것은 따로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제 발이 이제 시트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의 공간도 편안합니다. 무릎 아래 공간도 좀 편안하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레그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그룸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썬루프는 지금 후석에 앉았을 때
사실 그렇게 개방감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이쪽으로 왔다면은 아무래도 개방감이 크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 있는 썬루프는 거의 앞자리 전용처럼 보여지네요. 물론 뒤쪽에 환기는 잘 되겠죠. 근데 뷰적인 측면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위쪽에는 LED 등이 하이그로시랑 덧붙여서 네, 슈퍼 LED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밝으면서도 심플하게 네, 잘 빠졌네요. 천장 헤드라이닝은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졌습니다. 라운드가 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앉은 사람의 머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거든요. 천장을 미세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낮췄는지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점 좋은 것 같습니다. 일체형으로 네, 인사이드 도어 핸들과 일자로 이렇게 쫙 뻗어 있는 하이그로시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네, 이쪽에도 인조가죽 소재죠. 인조가죽 소재를 스티치를 넣어서 고급감을 좀 더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우퍼가 들어있거든요. 조수석 하단 쪽에 우퍼가 얼마나 좋은 음질을 내줄 수 있을지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사실 35만원을 더 주고 가죽 시트를 넣을 텐데, 그냥 가죽 시트를 35만원 주고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포트라는 옵션을 55만원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35만원을 추가해야지만 가죽 시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의 제약을 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총 8회로 동작을 합니다. 허리 지지대 부분은 운전석에만 존재한다는 점도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크래시 패드 상단부인데요. 상단부에는 여기 프런트 스피커가 매우 웅장하게 차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스티치 적용되어 있고요. 내비는 플로팅 타입입니다. 플로팅 타입이어서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시야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패널도 위쪽에 간결하게 모여 있어서 정리하기가 매우 좋고요. 보스 마크와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크가 보이네요. 버튼 시동 타입이고요. 유광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 또한 크롬으로 가운데, 그리고 겉 테두리는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계기판까지 감싸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에어컨 부분인데요. 에어컨은 듀얼 타입은 아닙니다. 네, 하나 소형 차이만큼 하나로만 이렇게 다이얼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라 프로토 에어컨만 적용되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기청정 기능 탑재가 되었고요. 이쪽 이제 베젤리스 타입입니다. 베젤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액정으로만 되어 있고, 액정 위에 이렇게 다이얼이 크롬링까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이 아니고요, 위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시야에 안 보여요. 운전자의 시야에 핸드폰을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전혀 알 수가 있고, 이 불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깔끔하기는 한데 놓고 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동을 이렇게 끄고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핸드폰을 놓고 내리는 일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2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잭션 버튼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버튼을 누르면 모래길, 진흙길, 눈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2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눈길이나 이런 곳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트랜잭션 버튼을 만들어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어봉은 부츠 타입인데요. 부츠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돌리는 타입 아니에요. SBW 타입은 아니고요. 여기에 하이그로시와 크롬으로 베젤 링을 더해줬고요. 열선, 통풍,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핸들 따뜻해지는 장치,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버튼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방 카메라 버튼인데요. 전방 감지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 위치까지 노란선으로 표시하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뷰는 소형차라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네네, 당겨주고 당겨주면 잠기고, 안전벨트를 매고 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줘도 풀리고요. 또는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눌러주면 자동으로 풀리는 시스템입니다. 오토 홀드 기능은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셀토스의 심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흡차음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셀토스를 주행해 보면서 실내가 굉장히 조용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차음제가 고급스럽게 전체를 덮는 듯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무 댐퍼가 소형 이렇게 대형 해갖고 총 6개의 댐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열판처럼 생긴 게 이게 다른 차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여기도 약간 방열판처럼 이렇게 돼 있죠. 만져보면은 뜨겁습니다. 예, 어느 정도 뜨겁고요. 어느 정도 열 분산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 패턴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 뜨겁냐면은 이 라이트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라이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계 같이 보여집니다. 심장은 1.6 터보 GDI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흡음과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워 리프트 타입은 아니고요. 이렇게 봉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룸은 어디 하나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그냥 단순히 크기를 키우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잘 구성된 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이제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아에서 적용되는 차량은 많지만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으로 되는 거는 셀토스가 유일합니다. 컴바이너 타입이라는 건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뭐 마치 LG 롤러블 TV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런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 디스플레이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가 돌방에 맞아서 깨진다든지 뭐 이렇게 사고에 깨진다든지 그러면 앞유리 교환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이제 특수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유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K9 같은 경우는 부품값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 놓으면 앞유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일반 유리로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시인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유리를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으로 대놨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약간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운전자, 물론 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물론 높이 조절은 할 수 있어요. 안에 이제 액정에 있는 그림의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야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서 그런 점은 약간 불편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투명하긴 해도 이렇게 베젤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컴바이너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번호판 알람판 같은 거 넣어 놓잖아요. 네, 자동차 주차 알람판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아는 분이 거기다가 주차 알람판 고무로 된 거 넣어놨다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적이 있는데 수리비가 약 80만 원 정도 네, 들어간다고 하네요. 안에 여기 이제 계기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타이어 공기압이 개별 TPMS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정보인데요. 네, 누적 연비에 대해서 나타내 보자면 691km를 타는 동안 연비는 10km가 나오네요. 네, 34시간 동안의 평균이고요.
네, 이 차량에는 지금 미션은 7단 DCT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방식인데 이 이제 DCT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가볍고 그리고서 연비가 좋아지고 그리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약간의 뭐 꿀렁거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행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을 갑자기 올라가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공도에서 주행할 때는 그런 느낌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제 건식 DCT가 들어가 있고요. 습식 DCT가 아무래도 좀 더 고가인데요. 습식 D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활유를 통해서 이제 냉각 기능을 활성화주는 DCT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차량보다는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7단 DCT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와이즈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43km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네, 서서히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65km까지 올렸고 네, 스스로 주행하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차로 유지까지 잘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형차에서도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정확하게 다 잘 동작해서 굉장히 주행도 편안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와이프를 사준다면은 제일 마음에 가는 차가 이 셀토스 차량인 것 같아요. 계기판의 속도가 바늘 옆에 숫자로도 표기되는 모습이 있어서 바늘과 숫자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가 변속되는 모습, 여기서 지금 D1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점들이 좋네요. 사실 오토 미션이면 D만 표기되고 몇 단인지 지금 현재 몇 단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정보를 표기해 주는 정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차가 진화하네요. 급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급가속을 해도 전혀 뭐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뭐 버겁다거나 사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뭐 이렇게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가속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굉장한 토크가 있네요. 역시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이 힘이 토크가 충분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토스가 27토크인가요? 그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셀토스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6화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거 6화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셀토스에 대해서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